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작년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5월부터 한 달간 쓰여진 댓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댓글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띄우기 위한 댓글을 썼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댓글이 보면은 그 시니어라고 하는 노인분들 그룹과 청년들 자승단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분할이 돼서 이렇게 자승단에는 이제 노인과 그 청년들이 같이 있어요. 자승단이 뭐냐면 자유승리 댓글단이라고 해서 댓글단 이름이야. 자유승리 오케이. 댓글단. 그래서 줄여서 자승단. 네. 댓글 부대를 얘기하는 거야. 댓글 부대. 네. 그래서 청년이 15명이 있고 80명이 이제 시니어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노인분들이 댓글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활용하자라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획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었습니다. 구구정당 자유민주당. 네.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하면 되게 낯선데 예. 혹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대표. 예. 공안검사 출신의 그 박근혜 정권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네, 자유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2021년부터 이제 운영을 했어요. 고용주가. 근데 이제 현수막 정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5.18 광주항쟁, 민주항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뭐 현수막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현수막 다는 작업들도 리박스쿨을 동원해서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노인들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청년들을 동원을 하거나 리박스쿨 활동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댓글도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현수막도 달고. 그럼 댓글을 달았던 그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네. 줬다고 하는데 네.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재판 현장에서 나온 건 자유민주당의 고문과 사무총장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200만 원씩을 각각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뭐 그 돈의 크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서웠던 게 그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맞아요. 그 강사. 예. 그 강사를 배출하는 것도 이 리박스쿨에서 했다는 거. 이게 진짜 나는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더 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리박스쿨에 의해서 길러진다. 와, 나는 이거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게 그 뉴라이트 세력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지금 자유민주당 관련된 정당과 자유민주당과 그리고 리박스쿨이 거기에 속해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많아요. 근데 네. 뉴라이트가 이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의 그 역사를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교육, 초등학교 교육까지 침투하려고 했던 현장이 당시에 저희가 보도했던 그러니까. 그 늘봄학교, 맞아요.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그런 이거는 솔직히 탐나거든. 여기서 수료하면은 내가 강사가 되니까 이걸 미끼로 하면은 이거는 빠져들 사람이 진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최혜성 기자가 그 잠입했을 때 리박스쿨에 잠입했을 때 이 늘봄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댓글 활동 잘하면 강사까지 취업할 수 있다. 그 기자가 맞아요. 자기 취재했잖아요. 취재했잖아. 그래갖고 실제로 흔들렸다잖아. 네. 그 기자도. 흔들려? 내 강사, 와, 이 기자보다 낫겠는데. 실제 흔들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제 뭐 조직적으로 하고 돈 받고 이런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그 육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육사 구국 동지회 회장 이런 사람들 자유민주당의 고문이나 인사들로 이렇게 간부들로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진짜 많은 분들이에요. 한 80대 중후반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댓글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시니어들이 댓글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청년들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댓글 인력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인력 고용을 이제 집회 현장, 윤호개인 집회 현장 서부지법이나 그럼 한남동 관저 앞이나 이런 데에서 리박스쿨 간부들이 가가지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재판에서 피고인들 이제 증언이 됐어.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 그 청년 피고인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법정에서 진술이 나오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이제 피고인들 중에는
중국의 우마오당이라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에서 이렇게 한 개당 댓글을 쓰면은 돈을 줬던 게 실제로 있었어요. 2010년경에.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 오마오라고 해서. 오마오당. 한국에 한 100원 정도 받고 댓글 부대하는 그런 오마오당. 네. 그런데 우파도 이런 악성 여론 조작을 대비해서 댓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집회 현장에서 청년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진짜 나도 지금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팀이 있네? 그러면 나도 할래라고 하면서 가슴이 뛰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 약간 여론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꼬셨나 네, 보네. 맞아요. 그 그리고 집회 나가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집회 나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스카웃이 잘 되지. 리크루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 집회 현장에서 뭐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특히 좀 이렇게 막 크게 목소리 내고 이런 뛰어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리박스쿨 간부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혜한수 대표님이 네. 직접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제 리박스쿨에서 했고,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불법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몰라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진짜 규모가 엄청 커졌을 거야. 아, 그렇죠. 아마도. 네. 네, 지금도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이사님은 오늘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보통 댓글 부대 하면은 기껏해서 댓글 남겨봤자 우리가 더 좋은 댓글 많이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뿌리,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네. 사진을 보여드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그 윤석열이 입에 계속 그 붙이고 살았던 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 일본 극우랑도 연결된다. 이게 제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MB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이 뿌리, 이 시작이 이명박 국정원 때 원세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그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다고 예전에 매불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공작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아까 또 말씀 주셨듯이 뭐 재미삼아서든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서든 이제 막 지금 생태계가 형성된 게 복잡해진 이유죠. 그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실제 사례인데 개미청년단의 천다이라는 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좌파 우파 진영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싸움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이런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이런 발언들을 해요. 아 이거는 이제 윤석열 내란 직후에 했던 발언이에요? 예, 그 한창 막 탄핵 국면하고 막 탄핵 이럴 때. 국면, 네. 네, 그래서 6번 사진으로 좀 가보면 실제 화면 딱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평범한 여성이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천다이 네. 서울노원.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 때 응원봉단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반대되는 인터뷰를 한 거죠. 평범한 여성도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라는 식으로 한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얘기가 나오죠. 이 자유통일당 무대에 서 있는 천다이 씨입니다. 아, 네. 일반 평범한 여성이 그쵸. 아니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와. 그래서 5번 사진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미청년단이 그럼 어디 속한 거냐? 열방제자교회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 목사가 양준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딸이 양메리 씨고 그 사람이 원래 개미청년단 대표 출신이에요. 오. 그게 이제 천다이 씨랑 연결이 된 건데 그 4번으로 가보면 이 양메리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 방금 말씀 주셨던 리박스쿨하고 연결돼요. 와. 리박스쿨 강사입니다. 꼼꼼하다, 꼼꼼해. 예. 그리고 이게 또 더 심각한 게 7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 양메리의 남편이 누구냐? 전애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전애녹 아빠가 그 유명한 정광훈입니다. 이게 또 사랑제일교회랑 집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독교를 통해 예. 개신교를 통하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아, 정광훈 아들하고 양준원 딸이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를 챙겨준 게 오른쪽에 있는 애니첸. 기억하시죠? 애니첸. K시팩. 네. 이 K시팩이 또 막 그 미국 극우랑 연결해서 막 모스탄 황교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미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자금줄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유튜버들의 자금줄 역할. 아. 한국, 미국과 연결.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극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이번에 그 미셸 스틸 네. 한국 왔는데 와가지고 그 교회 방문했어. 네,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되는 영락교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당연히 일부 그냥 사내의 사례를 흐름 따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극우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일본 극우 뉴라이트 사례 아까 또 말씀 주셨잖아요.
이 사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네. 전국 다니면서 소녀상 테러를 하던 그 김병헌이 구속이 됐죠. 이 사람 8번 사진 가보면 이 인간도 리박스쿨로 연결됩니다. 아, 이것도 리박스쿨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뭉쳐 있는데 더 심각한 건 12번 사진 가볼게요. 그 김병헌을 한국 내부에서만 밀어줬냐? 아닙니다. 일본 극우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밀어줍니다. 우익 연구소, 출판사, 언론사, 정치인이 다 밀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본 극우들이 이 김병헌 한 명만 밀어줬겠냐? 당연히 아니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일파들이 한마디로 한국인의 얼굴을 달고 친일 그런 뉴라이트스러운 얘기들을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중 일부가 드러난 거고 이것도 리박스쿨로 연결된 거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리박스쿨, 미국, 일본 이게 연결 네트워킹이 돼 있어. 이게 맞습니다. 이거 무섭다니까. 맞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카르텔을 추적하며 수백 개 시민단체를 사회관계망으로 분석해 특정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활동하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종로빌딩입니다. 이곳엔 자유연대, 자유언론 국민연합, 리박스쿨 등 17개가 넘는 보수단체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각종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 단체들의 뿌리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줄여서 애총이라 불리는데 애총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과 대기업의 돈을 받아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 데모를 열었습니다. 갈등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총의 사무총장이자 자유연대 대표인 이범 씨. 이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시민사회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종로빌딩에서 댓글 조작팀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댓글팀 명칭은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손군은 리박스쿨, 즉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그 한국당의 설을 조선 이범 씨는 2019년 리박스쿨이 탄생할 때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5월 8일 리박스쿨은 댓글 감시단을 모집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향후 3주간 하루 2시간씩 하는 자원봉사로 온라인 댓글 실태를 확인하고 댓글을 다는 실습 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분을 숨기고 자원봉사자로 잠입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리박스쿨 댓글교육 사무실은 종로빌딩이 아닌 50m 거리의 또 다른 빌딩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만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사를 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건국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제대로 역사로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혹시 댓글도 좀 써봤어요? 겉으론 역사 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댓글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댓글 작업을 하는 걸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김문수는 지금 저기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그지. 나는 뭐를 쓰냐면은 김문수 정직하고 청렴한 그리고 이분 유능하기까지 하잖아.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고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도 직접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아이디 한 개당 최대 댓글 20개, 공감 50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를 총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하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씩 2시간에 그 네이버 기사에서 이제 언론사 나온 거 뉴스 나온 거를
따끈따끈한 뉴스, 1분, 10분 이내에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고 그러는 거 하다 보면 나 총알이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알기를 또 줄 거야.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다양한 댓글 샘플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정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해보면 알고 필요한 거는 이제 댓글 한 10개 정도 우리가 이제 폼을 들여서 그 중에서 남는 거. 요즘 이제 그거 한 거는 커피 원가 120원. 이재명이 경제일도 모르는 찐명이 소상공인들 다 찢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내가 지금 한번 우리 방에 초대를 해볼게요. 취재진이 잠입한 자손군 단체 카카오톡방입니다. 100여 명이 이미 참가한 상태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매 시간마다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 실적을 관리하는 청년 조장까지 존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잇따라 공감 버튼을 누르고 베스트 댓글이 되게끔 했습니다. 오후 10시 타임 청년 조장 닉네임 우혁이 기사 링크와 자신이 작성한 댓글 그리고 댓글을 단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완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이 분실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 조장 우혁은 이재명 후보와 특정 지역 혐오가 가득한 욕설 댓글을 남겼습니다. 조장 우혁은 네이버에서 우럭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데 그의 댓글 이력을 보면 대선과 관련 없는 기사에도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로 도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손군은 심지어 날씨나